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월 2주차 연금계좌 관련돼서 다양한 질문사항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개의 질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각각 인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한도 이내 금액을 게시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만큼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 한도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IRP 계좌에서 퇴직금이 몽땅 다 인출되고 그 다음부터 빠져나가는 게 바로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이 인출된 때 이때는 연금 수령 한도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을 1,500만 원 이상 몽땅 인출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땡땡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사실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모두 확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연금계좌 관련된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연금 개시할 때 고려사항은? 자,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퇴직금 IRP와 그 다음에 연금, 개인연금을 각각 한도 내로 개시하려고 할 때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들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계좌의 경우는 퇴직금 이전용 IRP고요. B 계좌의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계좌의 자금 인출 순서와 B 계좌의 자금 인출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인데 우리가 퇴직금 이전용 IRP의 경우는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가는 건 퇴직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퇴직금이 몽땅 다 빠져나간 그 다음부터는 운용수익이 인출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연금소득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요.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10년 동안에 30%를 감면받은 형태로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계좌의 경우는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연금개축의 경우는 자,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이 먼저 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먼저 인출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마찬가지로 연간 1,500만 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B계좌의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 한도와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인출할 때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들을 인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퇴직금 이전용 IRP 계좌의 경우는 퇴직금 연 1,500만 원과 관계없으니까 A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까지만 인출하면 세금적인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자, 만약에 초과해서 인출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그냥 100% 모두 다 납부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B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에 대해서 인출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인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초반에는 인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초반에 너무 많이 인출하게 되면 사실상 연금 수령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인출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A 계좌의 퇴직금이 몽땅 다 인출됐다. 자, 그리고 B 계좌의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이 모두 다 인출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A 계좌와 B 계좌에 남아있는 운용이익과 세액공제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각각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와 그리고 A 계좌와 B 계좌의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인출하게 되면 세금은 저율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를 먼저 계산을 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연금 수령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령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B 계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하는 게 중요한데 자, 만약에 A 계좌와 B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합산했을 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한 계좌의 연금 수령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채택해서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은 인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자, IRP 계좌에서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후 연금 인출 한도는 어떻게 되냐?
질문 내용 보시면요. 자, IRP 계좌의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은 금의 운용수익이 함께 있을 때는 퇴직금 인출이 다 된 10년 후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남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퇴직금을 몽땅 다 인출했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이익이 남게 될 텐데 그때 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다 인출돼서 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되는지, 혹은 새롭게 연금 수령 한도가 또 다시 1년 차로 적용되는지 여부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은 한 계좌 안에 퇴직금과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수익이 몽땅 다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세액공제 미적용금액, 만약에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이 없다 그러면 퇴직금 원금이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이익이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연금 수령 한도는 뭐 퇴직금 빠져나갔을 때 연금 수령 한도, 세액공제 받았을 때 연금 수령 한도,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 수령 한도가 각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계좌에는 하나의 연금 수령 한도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10년 차까지 쭉 퇴직금을 쭉 인출하게 되면 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연금 수령 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 금액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령 연차가 10년 차만 딱 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가금의 이상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 곱하기 120%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10년 차 동안은 열심히 퇴직금을 쭉 수령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뭐가 빠져나가죠?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는 사실상 신경 써야 될 것은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인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1,500만 원 이내 인출하면 저율과세 되고 초과 인출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페널티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계좌 안에 다양한 자금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자금별로 연금 수령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자, 인출 한도 적용 기준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자,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인출 한도는 전체 계좌의 평가금에서 좌우되는지 아니면 인출하려고 하는 각 계좌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미 정답은 나왔죠. 인출하고자 하는 각 계좌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되지만, 자, 전체 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합산해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인출해야지 저율 과세된다가 바로 가장 구체적인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인출 한도는 각 계좌마다 적용이 되지만, 자,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에 대해서는 각 계좌마다 인출 한도 없이 인출 가능하다라는 점. 자, 두 번째, 퇴직금 원금의 경우는 각 계좌마다 인출 한도 이내 수령했을 경우 퇴직소득세 30% 감면 10년 차 이후부터 11년 차부터는 40%. 자, 그리고 10년 차부터는 어차피 인출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뽑아 쓰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계좌의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이 결합돼서 인출된다. 이러면 각 계좌의 인출 한도를 일단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A 계좌의 인출 한도가 뭐 1,5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1,000만 원까지만 인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세까지 1,500만 원까지 인출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인출했을 때 저율과세. 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과세, 그리고 전체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적용해야 될 것은 각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연간 1,500만 원은 전체 계좌의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이 빠져나갔을 때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만 남아서 인출될 때는 모든 여러 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연간 1,5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자,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을 연 1,5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그 계좌 안에서 이제 배당금이 1년에 1,500만 원을 받았다. 자, 근데 나는 배당금만큼을 인출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배당금을 인출하는 건 각각의 계좌의 속성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운용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배당금만큼 인출을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출 순서에 의해서 자금이 빠져나가요. 자, 따라서 아래 순서대로 인출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고요. 자, 두 번째 퇴직금 원금이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은 종합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니까. 자, 그리고 퇴직금 원금이 인출되는 시점은 퇴직소득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더라도 남아있는 자금이 얘네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운용수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운용수익만 계속적으로 인출하는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에 있는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과 퇴직금 원금이 이미 다 빠져나가면 사실 얘네들은 비과세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종합과세와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자, 만약에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적용분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의 모든 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분리과세 선택하면 그냥 16.5%로 세금 떼고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라는 내용은 틀려요. 그죠? 선택에 따라서입니다. 나는 그냥 종합과세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라기보다는 잠깐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자,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환급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새롭게 세금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환급금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환급금은 없어요. 그냥 16.5% 세금 내고 끝나는 이런 시점. 자, 따라서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는 한 번쯤은 비교해 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종합세율이 만약에 여러분들 15% 여기에 부가세 포함되게 되면 16.5%이기 때문에 16.5%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종합과세에서 환급금이 나올 구조다라고 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이 만약에 24%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1,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분리과세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6.5 세금 떼면 되는데 24%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배당금 연간 1,5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이거는 가짜예요. 선택에 의해서 종합과세 될 수도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건 배당금만 인출되는 게 아니라 그 계좌 안에 인출 순서에 맞춰서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미적용 빠져나가면 걔네들은 비과세. 자, 그리고 퇴직금 원금 빠져나갈 때는 퇴직소득세 과세.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이익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는 1,5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궁금사항 많이 남겨주시게 되면 영상 제작해서 답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